1월 25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 주말 정말 추웠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도 떨어졌는데요. 제주공항에는 수만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동북부는 거대한 눈폭풍으로 뒤덮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과 스노우를 결합시켜서 스노마겟돈이라는 이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즉 눈으로 지구의 종말이 오는 듯한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걸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지방에 그러니까 북극지방에 차온 냉기가 제트 기류라는 기류 속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걸 폴라 보텍스라고 합니다. 폴라 보텍스. 그러니까 폴라라는 게 극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지방에 이 냉기가 제트 기류에 갇혀 있다가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뚫고 내려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날씨는 거의 극지방 날씨하고 비슷하다 이런 건데요. 다행히 오늘 기점으로 이렇게 이 추운 날씨가 퇴각한답니다. 근데 하나 좀 우스운 것은 웃길 일은 아닙니다. 대만에는 사상 최초로 영상 3도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수십 명이 이렇게 동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집에서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적응의 동물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춥더라도 이제 조금만 견디면 겨울은 끝나고 곧 봄이 올 겁니다. 전부 힘을 냅시다. 정말로 뒤늦게서야 북한 인권법을 기업 구조조정 개선을 돕기 위한 원시합법과 같이 국회를 이렇게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합니다. 여야라고 해봤자 새누리당과 더민주인데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야권이 이 통과를 이렇게 시키기로 한 걸까요? 자, 이 부분은 저는 안철수 효과라고 봅니다. 자, 안철수 신당이 생겨서 이 신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 중에서 일부와 또 북한 인권법이나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통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밝혔죠. 이렇게 되니까 안철수 신당은 마치 이 야권에 있는 정당이라도 혹은 진보라도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이라도 합리적인 부분은 사안별로 통과를 시켜줄 줄 아는데 더민주당은 무조건 이념이나 현 정부의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통과가 안 되도록 한다 하는 비판이 일어서 이 더민주가 마치 골통정당처럼 좌파 골통정당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해서 좀 있으면 지금 15명을 두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이 재적 의원수가 이제 5명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 이 통과라든지 여러가지 의안에 대한 협의 상대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세 당이 합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합의를 해주면 더민주당만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모든 비판을 혼자서 독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은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선진적인 정당처럼 비춰지겠죠. 그래서 더민주가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 전에 부랴부랴 급급 10년 이상을 반대하던 국회 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운운하면서 반대하던 원시합법에도 대기업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더민주가 이야기해온 원시합 법안이 현재 이 정부의 철강, 조선 등 각 분야의 이 기업이 한마디로 파산 위기에 이르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파산 위기에 이르는 기업을 조속히 구조조정하고 그때는 망하는 것보다는 정리해고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을 시키는 것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러면 원시합법은 사실상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부르기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설명을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다 망하기 전에 살한 거 일부라도 살려가지고 부실한 부분에서 부실한 요인을 털어서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남겨서 그걸 빨리 어디 넘기자. 그래야 그나마 남은 사람이라도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시화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망해가는 기업, 대기업을 구조조정해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은 망하면 다 망해버리죠. 구조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거는 워낙 직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직원이라 하면 한 7,000명은 구조조정 하더라도 한 3,000명은 살려가지고 그 정도면 그래도 회사의 기본적인 이 코스트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다른 회사에 신속하게 인수시키는 부분이겠죠. 뭐 정 안 되면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인수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문어발로 사업 확장해도 하라 해도 사업 확장을 돕겠다 해도 문어발 사업 확장할 대기업이 없습니다. 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본인이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에 칼을 들이밀고도 인수합병하라 해도 안 할 겁니다. 돈 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지요. 그러니까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때문에 이 법을 반대했다라는 야당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이 왜 무엇 때문에 각계의 법안을 반대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좀 하면서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하는가 하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정부와 여당도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야당의 논객이나 야당의 정책 책임자가 나와라. 그래서 우리하고 토론을 해서 그 법에 통과 안 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한번 토론해보고 여론이 형성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밀어붙였다면 진작에 통과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지 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것은 엄청나게 정말 잘 된 건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북한 인권법이 왜 통과 안 됐느냐. 참고로 미국은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안장일치로 미 의회에서 상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통과된 지가 11년이 더 됐고요. 12년째입니다. 2008년과 2012년에는 두 차례 이 법을 연장했고요. 호주도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에는 이런 북한 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 해가지고요. 참 기가 찬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다 국회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주한미 대사관에다가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답니다. 왜 북한에 내정 간섭을 하느냐고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의 국회의원입니까? 북한의 국회의원입니까? 북한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대사관에 내정 간섭한다고 보내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유엔은 2005년 이후에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자, 한국에는 그 이후 17대 4건, 18대 5건이 북한 인권법이 제출되었는데 다 자동 폐기되었고요. 야당은 시종일관 북한 인권법을 내정 간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야당도 맹분이 궁하니까 자체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법은 북한 인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을 이름을 북한 인권법이라고 달아가지고 제출해왔습니다. 2012년에 야당 대표는 북한 인권법을 내정 간섭이자 외교 결례라고 했습니다. 2012년에 이렇게 말한 야당 대표 누군지 여러분 감이 오시겠죠? 열린우리당 대사관에 항의 서한 보낸 사람하고 똑같은 계파입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들어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집단이다라는 이런 비판이 들려오니까 야당 내부에서도 차마 양심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성이 나왔고 동의한다는 사람들이 일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 인권법을 우리는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통과된 겁니다. 자, 하나 좋은 거는요, 매기 효과가 안철수 신당에게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 뭡니까, 화려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지방에서 보내면 매기 역할을 하는 바닷고기, 메기는 바다에는 안 사죠. 물론 바다에도 물메기는 있습니다. 물메기탕이 굉장히 시원하죠. 좌우간 그런 고기를 한 마디 풀어놓으면 그놈이 수족관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 탱크 뒤에 그 안에서 계속 다른 고기를 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다른 고기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올라오는 와중에 시름시름 죽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보내면요, 편안하면 고기가 잘 죽는답니다. 그래서 매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매기가 되어서 더민주당의 문재인 친노를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래도 합의를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 인권법은 뭐냐? 인권재단,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한 기록보존소에서는 주 가해자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북한하고는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서 정치범을 수용소에 보내고 무조건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 굶겨서 가둬서 패서 죽이는, 그리고 수십만 명의 탈북자를 양산시키는 그 확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처벌할 거 아닙니까?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관 참시를 해서라도 능지처참을 하는 수준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내통을 하면서 이 체제를 온전시키고자 했던 한국의 남한의 정치인들과 사회단체, 종북 인사들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 기록이 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서독이 동독과 통일이 되었을 때 서독의 슈타지라는 비밀 첩보기관, 그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에 보면 얼마나 도청을 하고 미행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 20명 중에 한두 명은 다 비밀 경찰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비밀 첩보기관 슈타지와 내통한 서독의 정치인과 유명인사들이 누구였는지 낱낱이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도요, 그때 대비해 가지고 현재 북한 동포들의 삶을 파괴하는 확정의 책임자와 남쪽에서 그들과 결탁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남길 수는 없고 북한에 대한 기록이나 제대로 남기면 다행이겠죠. 하지만은 이 부분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트 사무총장이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유린부터 없애야 된다. 정치범 수용소부터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납북자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과 인터뷰하는 한국의 기자가 한국은 정치가 양분되어 있어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 남북관계가 더 꼬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경색될 게 뭐가 있겠냐. 미국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양극화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여야가 별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이슈가 별로 없는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근데 왜 그게 한국은 안 되냐? 보편적인 안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바꾸려면 인권부터 개선을 해야 되고 대북 사업을 하려면 인권부터 개선해야 대북 사업을 하게 해야 된다.
자, 무턱대고 북한에 투자하면 결국은 오래 못 가고 북한의 인질로 잡힐 수 있다. 그 사업 자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해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북한과 내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거는 밝혀질 겁니다.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지 않습니다.